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제 그 공격의 수위가 예. 어떻게 된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에 조금 더 강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아예 그래가지고 사퇴 요구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네. 물론 이제 그 저희가 뭐 이렇게 한 명을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다 아시는 분들이라 보니까. 논객으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그 서정훈 변호사가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사퇴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대표 사퇴 요구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서정욱 변호사가 저하고도 뭐 자주 방송도 하고 네. 저랑 학번도 같고 어. 뭐 여러 얘기를 하는데 최선이란 단어를 썼다는 게 상당히 저는 그러니까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세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하나가 이제 한동훈의 탈당, 두 번째가 당대표 사퇴, 세 번째가 이재명 대표랑 같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었는데 세 가지 전부 다 한동훈 대표의 이제 그 사실상 자결인 것인데 그 중에서 그 제일 나은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사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게 네네. 이제 한동훈 대표 생각을 해서 했다기보다는 한동훈 대표를 껄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의 마음을 대변했다고 보는데 사실 요새 당사 주변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하라고 시위도 해요. 그러니까요. 그 네. 유튜버들이 중심으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 모여서 결국은 돈 때문에 하는 걸로 느껴져요. 자기들 이거 불법 시위 같은 거 이거 나중에 벌금 받을 테니까 슈퍼챗 쏴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 표현의 자유는 있는데 네네. 뭘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죠. 제가 방금 차 빼러 가셨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가장 큰 목표는 정권을 다시 잡아서 이재명 세력이 더 이상 이 정치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서 공적인 일을 못하게 하도록 그냥 아예 막아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인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회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이겨야 하는데 그러면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한번 보세요. 자, 한동훈 대표가 꼭 대선 후보 돼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우리 우파 입장에서는 대선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해도 애지중지 길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저쪽 그렇죠. 이재명 이미 성인이에요. 그렇죠. 성인이잖아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대선 한번 치렀고 옆에 김민석, 정청래 뭐 다 뭐 호위하고 있고 뭐 재판도 지금 뭐 다 어플 기사로 저러고 있잖아요. 물론 도전자입니다. 뭐 모르고 저러는 거죠. 네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럼 다음에 누가 그러면 이재명에 대적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한동훈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 명이라도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스스로 그 후보감을 제낄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사퇴라는 말이 쉽지. 당대표 사퇴하는 게 저희 당에서 자꾸 벌어지니까 이거 쉽다고 생각하지만 네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남은 분들 누가 있냐 그냥 생각해 보자고요. 한동훈을 제외하고. 자 그럼 뭐 홍준표, 오세훈, 뭐 원희룡, 나경원 의원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뭐 이 셋 정도? 그렇죠. 뭐 안철수? 자 여러분들 이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 이재명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하세요?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렇죠. 국민적 관심을 끌겠냐고요. 연령대로 보나 뭘로 보나 이미 정치권에서 노출된 지가 20년이 훨씬 넘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상품으로 보면 굉장히 오래됐죠. 그냥 뭐라 그럴까 자동차로 보면 그냥 페이스리프트 조금씩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죠. 단종하고 다른 모델로 가든지 해야 될 상황에서 근데 우리 이제 신상품도 오고 그 중에 경쟁에서 또 어느 분이 되면 모르겠으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신상품이 됐건 페이스리프트를 했건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선 다 같이 지금 일단 최대한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그렇죠. 근데 말을 하는 게 네. 제거잖아. 제거. 사퇴하라. 탈당하라. 아니 왜 이런 말밖에 못하지? 그러니까요. 이거 구체적인 멘트가 이렇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취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대표직 사퇴다. 글쎄 이게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사퇴를 한다면 누가 당대표 하라는 얘기입니까? 당대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많습니까? 네, 네네. 그러니까 뭐 혹시 많은- 그러면 지금 최근 들어서 약간 좀 멘트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좀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분들이겠네요. 이제 당대표 사퇴하면은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잖아요. 네네. 당대표 권한대행 하면서
비대위를 구성하기 전에 그렇게 되니까 그 사이에 전당대회 빨리 해가지고 당 대표가 되길 원하겠죠. 임기 2년이니까. 그러면서 본인들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분들은 당 대선 후보는 목표가 아니니까 네네. 이제 집권 후반기에 2년 정도 담당하는 당 대표 어. 되고 그렇게 되면 지방선거 공천권도 갖고 있으니 네네. 권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당 대표겠다 이런 생각 분명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음. 그게 우리 전체 보수 우파를 위한 길이냐를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글쎄 저는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의 시작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그 국민 눈높이 그 얘기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치가? 그렇죠. 국민 눈높이라는 말이 뭐 그럼 뭐 눈높이가 다 다르냐 이런 말도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은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러니까요. 상식 선을 맞추자. 그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라기보다도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의 갈등인 건데 그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동일시된다라는 것도 비극인 것이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어떤 경우를 보면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갈등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당원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갈등 같이 이렇게 좀 번지는 것 같아가지고 한동훈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약간 좀 국민 전체랑 좀 등을 지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주장을 하게 되면 뭐 한동훈이 사퇴해라 하면은 한동훈 대표가 했던 주장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뜻이 돼요. 네네. 그럼 그 사퇴를 시킨 세력 그럼 우리 당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당일 텐데 그럼 저희 당은 국민의 뜻과 완전히 배치된 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죠. 예. 야, 그래서 이번에 일단 구체적으로 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요한 결론은 그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데드라인을 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노선을 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이유로 이제 들고 계시는 게 첫째가 회담 전에 언론의 의제 세계를 왜 선제적으로 공개했냐? 따로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개했으면 되지라는 것인데 문제가 애당초 대통령께서 독대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독대를 하고 난 다음에 합의된 결과만 발표해야 된다. 근데 왜 미리 본인이 그거를 다 얘기했냐? 이게 지금 이제 근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왜 대통령과 독대를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미리 뭘 얘기하고 요구하겠다를 밝혀서 네네. 마치 대통령이 그거 안 들어주면은 뭔가 거절하는 모양새 대통령에게 공격을 하게끔 만드는 빌미를 제공하느냐 네네. 굉장히 무엄하다 뭐 이 얘기였잖아요. 너무 좀 꼰대 같은 생각 아닌가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네네. 이렇게 봐요. 어떤 얘기를 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어떤 얘기를 했냐.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랑 만나기 전에 차기 대선 후보 결정 과정에서 뭐 용사는 손을 떼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말이 가능해요. 그렇죠. 지금 말씀한. 근데 그게 아니고 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뭐 네 가지 의제가 다 김건희 여사랑 그렇죠. 관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재보궐선거 지나면서 그 전부터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보도가 추석 전부터 쭉 이어져 왔고 그렇죠. 한 달이 훨씬 넘게 진행되어 오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는 상태에서 재보궐선거를 치렀어요. 네네. 특히 부산 같은 데서 들었던 민심의 목소리는 대단히 직접적으로 한 대표에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거고 당 대표로서 당연히 전달해야 하는데 당의 입장이 뭐냐, 당 어떻게 할 거냐 다 지금 거기 본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특검법 막 발의하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는 이 정도 얘기 안 하고 독대하면 더 이상해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도대체 뭐 하려고 간 건데 무슨 얘기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 기자가 안 들어가잖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해서 깔끔하게 내가 이 얘기 하러 들어갑니다. 자, 이 얘기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무슨 얘기 대답이 옵니다 하고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근데 결국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없으니 화끈하게 다 거절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결론은 원래는 한 대표가 여의도에 와서 브리핑을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으니까 박정화 의원이 하시더라고. 박정화 비서실장이. 그래서 저도 이제 TV를 이렇게 보다가 박정화 의원이 딱 나오셔서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됐네. 아. 딱 감을 잡았지. 야, 그럼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그 의제 세 가지를 던졌을 때 그래도 대통령실이, 왜냐면 저희도 이제 그 면담이 있기 전에 그래도 한 개 정도는 일단 받지 않겠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식적인 어떤 그 활동에 대한 걸 좀 줄이는 거.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좀 대통령께서 오케이 그러면 그건 일단 받아들이고 네. 그다음에 뭐 특검이나 이런 문제 같은 거는 뭐 조금 뭐 이견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예. 하나 정도는 받아들이는 선에서 뭔가 좀 될 거라는 예상을 했는데 뭐라도. 네, 세 가지 네 가지를 싹 다 거절을 하다 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예상 바뀌었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네. 뭐 당황했을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용산에서 뭐 이렇게 답을 줄 것 같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네네. 사람이 만나기 전에는 그렇죠. 그래도 좀 기대하잖아요. 기대하죠, 그래서 기대하죠. 이렇게 파일에 막 여러 자료도 어. 준비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데 네네. 저는 이제 그 회담 전에 뭐 언론에서 물어보시고 하면은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네. 이게 객관식이 아니다. 객관식이 OX가 아니다. 어. 그러니까 주관식이기 때문에 뭐라도 답은 쓸 거다. 일단 뭐 이름부터 쓰잖아요. 그렇죠. 답안지에. 이름부터 쓰죠. 이름 쓰고 뭐라도 쓴다고. 근데 그렇죠. 악명 아무것도 합법 쓰고. 아무것도 안 쓴 셈이 돼버리니 네네네. 이거 참 당황스럽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 며칠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저도 좀 놀란 게 그래도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한 개 정도는 좀 받아들이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완강하게 아예 그냥 안 받아들이다 보니까 좀 놀랐습니다. 저도. 네. 저희가 적어도 저는 네. 세 가지 요청 중에 뭐 다른 건 다 중요하지만 왜 1번이 인사 쇄신이었냐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네네. 1번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니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1번이 중요하잖아요. 1번이. 그게 뭐 쉽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네. 1번이 가장 파괴력 있는 그것만 돼도 나머지에 대한 영향력을 당연히 끼치게 될 테니 네네. 1번만 해결돼도 괜찮겠다. 야구로 비유를 하면 야구는 네. 아웃카운트 3개 잡아야 되지만 원아웃만 잡아도 이닝 반 끝났다고 그래요. 예, 야구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원아웃만 잡아도 1번만 네네. 그래도 좋을 텐데 거기서부터 탁 막히니까. 그건 대통령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전보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자리를 뭐 용산이 아닌 다른 곳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소위 말해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주변에만 없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여러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뭘 잘못했는지 상세하게 적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공소장 적으라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럼 안 하시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거기서부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 답답함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또 놀랐던 게 인사 그 문제 얘기하셔가지고 그 강으로 시작하고 훈으로 끝나는 그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음주랑 관련돼서 문제 있었던.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한 40일,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40일 가까이 이제 그 사실 묻혀 있다가 이게 언론 보도가 되면서 이제 그 뭐 한 2개월 정도 정직 처분했었던 건데 이번에도 한동훈 대표가 거론했던 사람 중에 그분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사 이동 대상으로. 근데 그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지난 대선의 1등 공신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눈에 들어왔던 얘기가 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는 뭐 이렇게 그냥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도 있지만 뭐 의원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네. 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다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럼 이게 도대체가 우리가 문다희 씨 같은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음주운전으로 비판을 하는데 그렇죠. 이게 민주당에서 좀 있으면 또 이걸 역공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이게 네. 안 맞잖아요. 저희가 대선을 이겼을 때 캐치프레이즈가 공정과 상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강모 행정관의 경우에 네네. 이걸 대입을 해보면 어떤 부분이 공정이고 어떤 부분이 상식이냐 여기에 대해 답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대선 때 공이 많았다는 건 답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봐도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아마 많은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이분에 대해서 인사조치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네네. 근데 뭐 공이 있으니까 넘어간다는 것은 저도 뭐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저도 아무 말을 못했을 거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원래 좀 보수 정부에 기대했던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실망했던 모습인데 공정과 상식이 깨졌다라는. 근데 일단 그 서정호 변호사 얘기는 그 한동훈 대표가 규정했던 8명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사람은 직접 다 일일이 전화해서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결론은 자기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한동훈 대표의 김건희 라인 쇄신 주장은 험담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얘기했듯이 네네네. 먼저 언론에 박영선 양정철 얘기하고 네네. 새벽부터 그래서 단독 보도 나오게 한 다음에 당시 이건섭 비서실장 그거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렇죠. 다시 아니야 내 말이 맞아라고 했던 거는 어떤 식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개통도 밟지 않고 뭐 급해서 그랬다? 음.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극상을 한 거는 누가 봐도 뒷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믿는 구석이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뭐 여러 얘기 듣습니다. 저도 그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지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뭔가를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네네네. 뭔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담당 수석이나 비서관이 없는 가운데 네. 행정관들 몇 명이 큰 영향력을 미쳐서 뭔가가 결정이 된다거나 그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하나하나를 예를 들어 누가 전화해서 확인을 했다는 건데 그 확인 과정이 얼마나 뭐 정확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지만 네네. 굉장히 여러 번 그런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비밀리에 그런 게 수행된다고 하겠지만 비밀 없습니다. 비밀 없죠 요즘. 그런 일일수록 더 자세하게 밖으로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걸 마치 밖에 사람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 또한 그만큼 감출 게 많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거꾸로.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실 이제 뭐 아무 문제 없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요즘 진짜 비밀이 없거든요. 없어요. 요즘 뭐 어떻게 뭐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는 세상이 아니지 불가능합니다.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오히려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은 친윤 스피커라고 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대통령한테 더 부담이 되고 마이너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너무 극단적이잖아요. 한동훈 사퇴 이거는 예. 좀 대안도 없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차라리 한동훈 싫어, 보기 싫어, 알아서 결단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차라리 낫겠어요. 그냥 대놓고 사퇴해. 아니 당원과 국민이 62% 3% 넘게 그렇죠. 지지를 보내서 당선시킨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저 탄핵 이후에 말이죠. 비대위원장 시절이 훨씬 깁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탄생시킨 당 대표는 그 사람이 한동훈이든 뭐든 간에 굉장히 귀중한 존재인 거예요. 그럼요. 네. 이 전당대회의 이 민심 당심의 결론을 이렇게 쉽게 버리라고 하는 이 논거는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대안은 뭐고 비대위원장 이 비대위 체제가 그렇게 좋은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에 약간 극단적인 분들이 좋아할 법한 얘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이번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네. 게 이분들의 논리를 보면은 결론은 이거예요. 이제 과거 민주정치 이전 시대의 어떤 사고방식 같아요. 어떻게 대통령을 흔드냐. 감히 어떻게 대통령을 흔들고 안에서 감싸주고 그런 거를 못하고 이렇게 되면 8년 전에 있었던 탄핵 사태 맞는 거랑 똑같지 않느냐. 탄핵 당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이 논리란 말이에요. 대통령 흔들면 탄핵당한다. 탄핵 당하지 않으려고 또는 뭔가 그렇게 급변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과정 자체를 대단히 불경스럽다고 보는 거예요. 불경스럽다. 그 얘기는 대통령실, 용산, 정부의 움직임은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약간 신적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은 비판받지 않으면 썩잖아요. 그렇죠.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물은 계속 흘리게 되는 거고 돌고 음. 돌고 하는 건데 이 과정을 무엄하다라고 얘기하면 이 시대에 안 맞는 사고 방식이죠. 그렇죠. 예. 근데 말씀하신 그 사고 방식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그 극단적인 사람들의 사고 방식 아닙니까? 똑같죠. 예. 이재명 쪽 우리가 맨날 비판하잖아요. 음. 저렇게 흠이 많고 그동안 실책이 많고 재판도 여러 개 걸려 있고 범죄란 범죄는 다 저질러서 재판을 4개 받고 있고 하나 더 추가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런 사람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면서 무죄 기원 무슨 서명운동까지 하고 뭐 동영상 만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판하잖아요. 그렇죠. 니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렇게 오염시키냐. 음. 근데 지금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비판을 수용할 줄 모르면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어요. 아, 그게 진짜 안타까운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우리가 그 민주당의 극단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 예를 들어 뭐 이재명 대표 조금이라도 상식적으로 민주당에서 비판하면 바로 그냥 수박으로 찍혀가지고 무슨 뭐 총 맞고 막 이러잖아요, 현수막에. 그런 모습이 우리한테도 지금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대변인님? 이거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일단 네. 하나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네. 한동훈 대표는 절대 사퇴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 옆에서 이렇게 뵙니까 네네. 그럴 거면 정치 안 했을 겁니다. 아, 네,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이분이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의 꿈이 원래 정치도 아니었고 그렇죠. 어디 뭐 지방 로스쿨에서 교수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요. 본인은 뭐가 되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 뭘 하기 위해서 일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아, 되기 위한 게 이런 아니라 분이 뭔가를 하기 훨씬 위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뭘 하더라도 나 이거 꼭 돼야 돼. 이거보다 내가 뭐 즐긴다는 개념은 아니겠지만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소명 의식에 따라서 간다 하는 사람은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이런 뭐 사퇴하라 뭐 이런 공격에 뭔가 위축되거나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서 사퇴한다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고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또 거다. 이제 하나가 이게 있어요. 네. 내년 9월이 되면은 저희 당의 당원 당규 때문에 네네. 대선 1년 6개월 남은 시점이라 당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고 그 얘기는 한동훈 대표가 대선 후보, 그러니까 대선 경선에 나간다는 걸 전제로 하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년 9월만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그때도 잘 보시자고요. 네네. 제가 볼 때는 그 규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방선거 누가 치를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 내년 9월이면 지방선거 앞두고 한 7, 8개월 남을 시점인데 공천까지요. 그럼 갑자기 비대위원장 들어와서 새로 당대표 뽑아서 그 지방선거를 치른다? 글쎄요. 이미 당은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그 기반을 많이 닦은 상태에서 네네. 국민적으로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커리어도 많이 쌓여 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렇죠. 이 사람이 갑자기 나 대선 때문에 빠이빠이 하고 갑자기 나갔어. 그럴 경우에 당은 어떻게 되느냐도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 우리 우파 전체 국민의힘 전체를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전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그냥 단순히 그 다음 자리는 나야. 다음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는 나야. 내가 공천권 행사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논의에 끼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지금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얘기죠. 해주셨어요. 얘기가 사실은. 그러니까요. 내가 다음 타자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논의에 끼면 안 된다라는 아니에요. 말씀. 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는 얘기해 주셨지만 아마 돼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벌써 뭐 댓글에 올라오는 것처럼 예. 어떤 식으로 또 대비가 되는지도 또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대비 방식도. 여기 뭐 댓글 보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시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뭐 벌써부터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당연히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해 주신 것들 민주당도 바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왜 바꿨겠어요?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죠. 네, 선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근데 또 탁현민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기한테 연락했다는 얘기를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진실 공방으로 번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뭐 진실 공방이나마나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반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탁현민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뭐 사실인 듯 전제하여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니 이게
상대가 탁현민이니까 이게 도대체 또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연락하는 아이고. 범위가 굉장히 넓구나. 아, 온 국민을 상대로 연락하시는구나 그쵸. 좋게 생각할 수도 생각했어. 있겠지만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빌미를 줄 수 있는 분들하고 연락하시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씩 드러나니까 그렇죠. 이게 건건이 막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는 맞아요. 참 뭐 왜 그러셨는지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네네. 정치라는 게 참 이 삼가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정무적 판단이라는 단어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옆에 괜찮은 분들이 있어서 잘 음. 보좌를 해야 되는 저는 보좌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세 번째로 또 얘기할 주제랑도 그게 이어지기는 하는데